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민법 기본이론 첫 시간입니다. 자, 민법은 이렇게 총 4개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 총칙편, 그리고 물권법, 그리고 3편의 계약법, 4편의 민사특별법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기초이론에서 이걸 한번 살짝 보셨어요. 그죠? 예, 오늘은 맨 앞부분에 해당되는 민법 총칙편 이어갑니다. 총칙편은 시험 문항에 총 10문항 정도 출제됩니다. 물권법에 14문항, 계약법에 10문항, 그리고 특별법에 6문항. 배분이 정해져 있어요. 예, 딱 안배가 되어 있고, 총칙은 다시 6개 주제로 세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권리변동에서 맨 마지막 조건기한까지요. 자, 이번 시간에 권리변동, 그리고 다음 시간에 법률행위 2개 주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 4주에 걸쳐서 16강 정도에 걸쳐서 민법 총칙을 다루게 될 거고요. 물권법도 4주에 걸쳐서 총 16강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법 2주죠. 2주니까 8강 정도. 특별법 8강. 토탈해서 48강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48강입니다. 자, 그 첫 장 권리변동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이 맨 앞부분이 권리변동이 이렇게 주제로 등장하게 된 까닭, 그 배경을 살짝 보면 민법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다툼을 다루는 법과목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뒷장 가시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죠?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다툼을 해결하는 법과목이에요. 뭘로 해결할까요? 민법전으로. 민법전 내지는 대법원 판례로 해결을 하는 법과목입니다. 법과목. 그죠? 근데 그 법과목이 민법이 총 4개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요. 근데 가족법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오고 이 자리를 민사특별법이 대신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예, 시험의 난이도나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거는 총칙이 제일 힘들어요. 물권법하고 여기가 제일 힘들어요. 예, 이쪽이 상대적으로 쉬워요. 무난하고 평이에요.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뒤를 보고요. 뒤에 기초이론을 보고 일로 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민법이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과 개인 간의 뭐를 다루는 과목이죠? 권리 다툼을. 그죠? 예, 가령 임대차에서 기간에 관한 분쟁, 아니면 상가에서 권리금에 관한 분쟁, 아니면 소유권에 관한 분쟁, 모두 다 누구죠?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다툼이죠. 이거를 해결하는 법과목이 민법입니다. 따라서 민법의 관장 영역은 다 누구하고 누구 싸움이에요? 개인과 개인 간의 싸움이죠. 이거를 해결하는 법과목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관장 영역이 넓죠. 가장 포괄적이죠. 이렇게 하면 좀 딱딱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법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내상과 쟁투가 얽혀져 있는 격정에 대해 서사시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싸워요. 그죠? 그죠? 거기에 정말 많은 분노도 있고 좌절도 있어요. 아픔도 있고. 그죠? 돈도 거기 많이 넣고요. 그래가지고 싸워낸 결과물이 민법이에요. 저는 격정에 대해 서사시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소개 안 하고. 예.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 민법에 그 중간 과정은 다 생략돼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싸우잖아. 그죠? 대법원의 최종 결론만 있고 뭔 없어요? 과정은 없어요. 중간 과정이 없어요. 예. 그거는 제가 중간중간 소개를 해드릴 뿐, 예, 그걸 다 끌고 와가지고 학습의 재료로 삼으면 정말 재밌을 텐데, 그러기엔 시간이 부족해서 최종 뭐만 같이 봐요? 결과물. 대법원의 최종 판결문만 보는 거죠. 중간 과정은, 예, 제가 중간중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어쨌든 민법은 이렇게 딱딱한 과목이긴 한데 안에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분노하고 좌절하고 아픔하고 기쁨 다 녹아 있어요. 예. 저는 민법을 이중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다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왜요? 대법원 뭐를 가지고 공부해요? 판례, 판결문 가지고 공부하기 어렵죠, 이게. 근데 그 안에 있는 본질은요. 본질은 어때요? 굉장히 간결해요, 사실은. 예,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같이 녹아 있어요. 잘 공부하면
민법은 잘 공부하면, 이렇게 간결하게 잘 공부하면 쉽고 재밌고요. 잘못 들어가시면 엄청 어려워요. 이거 가지고 계속 외우게 되면 정말 힘들어요. 이중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과목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전개하느냐 정말 달라져요, 민법. 자, 오늘 첫 시간 주제요. 권리변동부터 보도록 합니다. 제목이요. 권리변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 권리변동은 우리 물권에서 맨 앞부분에서 물권법 공부할 때 물권 변동이라는 걸 공부할 때 이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다 적어보실까요? 뭐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물권의 변동과 똑같이 연계된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그럼 변동한다라는 거는 물권이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것을 축약을 해서 뭐라고 그래요? 물권 변동. 다른 말로 권리 변동이라고 그래요. 예. 함축적으로 베이스를 깔아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아파트를 시공사에서 짓게 됩니다. 그죠? 예. 건물을 뭐 하게 돼요? 신축하죠? 예. 그러면 신축한 시공사가 아파트 소유권을 손에 갖게 돼요. 이를 최초 취득이라고 그런다고요. 최초 취득, 원시 취득이다. 근데 이걸 분양을 하죠? 분양해서 B에게 넘깁니다. 그죠? 예. 그래 B가 거주하다가 다시 C에게 손바뀜이 돼서 소유자가 바뀌어 이렇게요. 그죠? 그럼 최초의 소유권을 가진 건 누가 가진 거죠? A가. 근데 그 소유자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C로. 그죠? 그러다가 오래돼가지고 오랜 세월 손바뀜이 생기다가 마지막에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아파트가 최종적으로 헐고 재건축됐어요. 그럼 재건축하기 전에 건물 헐어버리죠. 헐면 이 아파트 소유권은 있어요? 없어져 버려요? 철거해버리면 없어지죠? 예. 그럼 보세요. 이 과정을 최초로 소유권을 얻은 건 누가 얻은 거죠? A가 취득을 한 거죠. A가 소유권을 뭐 했다가 원시 취득을 했다가 원시 취득이 최초 취득했다는 뜻이죠. 누구한테 손바뀜 됐죠? B로 C로 D로 손바뀜 됐죠. 그랬다가 어떻게 되면 철거가 되면 건물 소유권이 있는 거야, 사라진 거야? 예, 이 과정이 권리 변동이라는 거죠. 이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격정의 대서사시가 녹아있다니까요. 소개를 해드릴까요? A하고 B하고 뭐를 했어요? 분양받았죠? 예, 근데 돈이 모자라. 그죠? 예,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혼도 할 수 있고, 그죠? 소송도 할 수 있고, 그죠? 정말 많은 이 안에 내상하고 싸움이 녹아있다니까요. 지금은 그걸 소개를 안 할 뿐이죠. 그 법리적인 구성의 베이스죠. 베이스만 지금 깔아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권리 변동은 민법은 권리에 관한 쟁투, 다툼이거든요. 그 베이스를 구축하는 거예요. 민법 분석을 위한 베이스. 변동 그러면 권리가 뭐 하는 거죠? 생겨서 변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변동은 이렇게 축약을 합니다. 권리가 취득되어져서 권리가 생기죠. 그 다음 권리가 어떻게 해요? 변하죠. 주인이 바뀌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재건축하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예, 이 과정을 권리 변동이라고 한다고 이렇게요. 예. 자, 이 과정 이번 시간에 봅니다. 자, 첫째 주제 권리 취득 보겠습니다. 권리가 취득되어진다. 득실 변경이라고 그랬어요. 권리 변동을 뭐라고도 표현해요? 득실 변경. 같은 맥락입니다. 옆에다 적어보실까요? 권리 변동은 다른 말로 권리의 득, 그 다음에 실, 그 다음에 변경을 축약을 해서 권리 변동이라고 한다. 취득하고 잃고 변경되는 과정. 자, 그럼 먼저 권리 취득 보시겠습니다. 권리를 맨 처음 취득하는 걸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라고 합니다. 여기 출제 빈도수 보실게요. 28회, 32회, 34회. 그죠? 대략 몇 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정도 빈도수니까 꼭 참고로 봐두시고요.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의존하지 않고 종전에 없던 새로운 권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최초로 발생하는 거죠. 그를 무슨 취득? 원시 취득했다. 아파트를 뭐 하면? 신축하면 건물이 최초로 생기죠. 그걸 분양받으면 다 뒤에 나머지 분들은 무슨 취득? 승계 취득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 사례가요. 원시 취득의 사례가 시험에 나온다고요. 다음 중 원시 취득에 해당하는 사례를 모두 고르면 건물을 신축하면 소유권 최초로 생기죠. 그 다음 유실물을 뭐하면?
습득하면 유실물을 습득했다. 길 잃은 고양이를 내가 습득했다. 원시취득이죠. 무주물을 뭐하면 선점했다. 그죠? 주인 없는 물고기를 내가 잡았다. 선점한 거예요. 그죠? 원시취득. 그 다음 점유 취득시효. 20년 동안 점유를 하면 소유권이 생기지요. 그죠? 예, 여기 보시면 옆에 용어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남의 땅을요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소유이사로 점유하죠. 그러면 법률의 규정으로 소유권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법률에 의한 무슨 취득입니다? 원시취득입니다. 승계취득이요, 원시취득이요? 예. 그 다음 가공을 했어요. 가공. 가공은 물건을 제조하는 것을 가공이라고 그래요. 가공으로 가공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것 또한 무슨 취득입니다? 원시취득이다. 가공으로 가구를 만들었다. 책상을 만들었다. 테이블을 만들었다. 원시취득이죠. 그 다음 마지막 비읍 보시면 채권자 B가 채무자 A에게 빌려준 돈 얼마 빌려줬냐면 1억을. 그럼 1억에 대한 뭐가 생겨요? 대여금 채권 생기죠. 채권이 왜 생겼어요? 돈을 뭐해서? 빌려줘도. 이것 또한 무슨 취득입니다? 원시취득입니다. A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죠? 나 B야. 내가 B야. 얘한테 돈을 빌려주면 뭐가 생겨요? 대여금 뭐가 생겨요? 1억의 채권 생기죠? 나는 채권을 처음으로 오늘 취득한 거야. 근데 이걸 B가 누구한테 넘기면 C에게 양도하면 채권을 넘기면 C는 무슨 취득을 하게 돼요? 승계취득. C가 바로 채권을 뭐 하게 되죠? 양도받죠? 그럼 무슨 취득입니다? 승계취득이고 B는 원시취득, C가 승계취득이죠. C가 또 넘기면 C 그 다음에 D도 무슨 취득? 승계취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시취득의 사례에 속하는 것들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시, 신, 가발, 유무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시할 때 시는 시효취득. 시는 신축, 건물이나 아파트 신축하면 원시취득하죠. 가는요, 가공. 그죠? 채권상을 만드는 게 가공이죠. 그럼 가공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돼요. 발은요, 발은 매작물을 발견했다. 땅속에서 고려청자를 내가 딱 발견했어요. 내 거죠? 매작물 발견했다. 유는요, 유실물을요, 길 잃은 고양이를 내가 습득했다. 무할 때 무는 무주물을 뭐했다? 선점했다. 6가지죠. 딱 6가지가 무슨 취득? 원시취득입니다. 외울 때 시신, 가발, 유무 이러시면 될 거예요. 시신, 가발, 가발, 유무 이렇게요. 이것만 원시취득이고 이제부터 보는 거는 승계취득이 되겠습니다. 승계는 앞사람의 권리를 물려받는 거죠. 물려받는 것. 자, 거기에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전적 승계, 또 하나는 설정적 승계. 2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구별하는 게 시험에 종종 출제된다는 거죠. 자, A 소유 아파트를 양수인이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죠. 그럼 최초 얻은 건 누가요? A 거를 누가 넘겨받았어요? B가 소유권 이렇게 이전받죠. 이를 무슨 승계? 이전적 승계. 이전했다 이거죠. 이전했다. 권리를 어떻게 했어요? 양도해서 넘겼지요. A의 권리를 넘겼어요. 그죠? 이를 무슨 승계? 이전적 승계. 그 B가 C에게 또 넘기면 C도 무슨 승계? 이전적 승계. 이때 매매도 이전적 승계고 매매가 아니라 뭐여도요? 상속을 받았어요. B로부터 C가 상속받아도 소유권이 B에게 있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와요? C에게로 이전하죠. 이것도 무슨 승계? 이전적 승계다. 상속도 승계취득 중에서 이전적 승계다. 이때 상속이 되면 이 빌라에 있던 소유권만 가져와요? 빚도 가져와요? 빚도 다 가져오죠. 그래서 상속을 뭐라고 그래요? 포괄승계라고 그래요. 상속을 무슨 승계? 포괄승계. 왜? 이 부동산에 있는 모든 권리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채무까지, 빚까지 다 떠안는다는 거죠. 이를 무슨 승계? 포괄승계라고 그런다. 상속은. 시험 문제 상속은 승계취득이어요? 원시취득이어요? 승계취득이에요. 그죠? 승계받는 거죠? 앞사람 거를.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근데 이전적 승계는 권리가 이전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A의 아파트를 B가 임차권을 얻었습니다. 뭐를 얻었습니다? 임차권을요. 임차권을 얻은 B가 가게 점포를 임차했어요. 보증금 5억에. 그 임차권을 누구한테 넘겼어요?
C에게 넘겼어요. 그럼 임차권이 어떻게 해요? B에서 누구로? C로 이전하죠. 뭐가 이전해요? 소유권이요, 임차권이요. 이것도 무슨 승계? 이전적 승계다. 오케이.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뭐가 이전해요? 임차권도 이전합니다. 그럼 이게 임차권이 아니라 뭐여도 전세권이어도 전세권을 B가 누구한테 넘겨요? C에게. 전세권 물권이니까 권리니까 넘길 수 있죠? 처분할 수 있어. 넘겼어요. 그럼 B의 전세권이 누구로 옮겨와요? 이것도 무슨 승계? 이전적 승계다. 이때 구별할 거 하나 있는데 팁 미리 드리면 소유권이요.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하는 거는 등기부등본에 갑구에 나와요. 뭐가 이전하는 거? 소유권이 이렇게 변동하죠. 그건 어디에 열람하면 나와요? 등기부 갑구에 나와. 갑구. 써보세요. 무슨 구? 갑구에 나와. 소유권의 변동에 관한 거. 소유권이 누구에서 누구로 언제 넘어가는지는 등기부 갑구 열람하면 나와요. 이 아파트가 언제 졌고 언제 소유 손바뀜이 생겼고 갑구에 나와요. 이 아파트의 소유권에 가압류가 언제 들어왔는지도 어디에 나와요? 갑구. 가압류는 소유권에 관한 거야. 갑구에 나와요. 근데 전세권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아니에요? 소유권 이외죠? 전세권은 그죠? 그럼 전세권은 갑구 아닌 어디에? 을구에 기재가 돼요. 을구에. 따라서 을구에는 뭐만 기재돼요? 소유권이요. 소유권 아닌 놈들. 소유권 아닌 애들이 쫙 나와. 오케이. 아, B가 전세를 얻었네. 2024년 12월에. 그죠? C에게 넘어간 거는 2025년 1월이네. 그죠? 을구에 나와. 이건 을구에. 따라서 등기부등본에는 갑구에 기재되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을구에 기재되는 게 각각 다르다 이거죠. 그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그죠? 소유권의 변동사항은 어디에 나오고요? 갑구. 소유권 이외에는 소유권 아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은 소유권 아니죠. 어디에? 을구 등기부만 나온다고요. 을구 등기부에. 됐죠? 예, 기본적인 등기부를 보는 방법입니다. 이때 이전적 승계는 소유권이 이전한 거죠. 넘어간 거죠. 근데 설정적 승계는 여기 보세요. 소유권이 이전한 게 아니어요. 예, 밑에다 써보실게요. A의 아파트나 빌라를 매매로 팔면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죠. 그걸 양도양수라고 그래요. 소유권을 넘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양도양수 계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저당권 설정했어요. 은행에다가. 뭐만 설정했어요? 3억을 융자를 받고 소유권을 넘긴 거예요? 저당을 잡힌 거예요? 저당을 잡힌 거죠. 이거를 설정적 승계라고 그래요. 무슨 승계? 설정했다고. 설정. 그럼 은행은 저당을 잡은 거죠. 소유권을 잡은 거예요? 저당을 잡은 거예요? 이 빌라에다가. 이를 무슨 승계? 설정했다 이거죠. 설정적 승계. 그럼 A의 소유권이요. A의 소유권 이쪽으로 옮겨가요? 안 옮겨가요? 그대로 있죠. 그대로 이쪽에 있죠. 이전적 승계는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 넘어가 옮겨가죠. 얘는 옮겨가 안 옮겨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설정적 승계. 설정적 승계. 그죠? 대표적으로 전세권이나 저당권 설정이 바로 설정적 승계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구별이 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는 이전적 승계다. 맞음 틀림. 그죠? 이게 시험 2번 나왔어요. 26회하고 34회하고요. 저당권 설정하는 거는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무슨 승계입니다? 예, 오케이. 시험 문제 이 정도밖에 출제되지 않아요. 다음 권리 변경 보시겠습니다. 자, 권리가 취득되는 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네요. 그죠? 원시 취득과 또 뭐가 있죠? 승계 취득하고 두 가지로 나누죠. 예, 원시 취득에 속하는 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건 단순 암기야. 단순 암기. 그죠? 6개 있어요. 그죠? 어떻게 암기해요? 시신, 가발, 유무 6개. 그 다음 돈을 빌려주면 뭐가 생겨요? 채권 생기죠. 그것 또한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고, 그 채권을 내가 다른 친구한테 넘기면 그 친구는 무슨 취득? 이제 이해됐어요. 근데 권리는 취득만 돼요? 상실도 돼요? 예, 빌라를 매매하면 A가 가지고 있는 빌라를 B에게 뭐하면? 매매하면 A는 소유권을 가져 잃어요. 잃고 누가 취득해요? B가 취득하죠. 이를 상대적 소멸이라고 한다. 무슨 소멸?
상대적 소멸이다. 상대적 소멸. 빌라를 잃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B는 얻었어요. 그죠? 근데 재건축을 하려고 빌라를 부셔버리면 권리가 있어야 아예 없어져요. 그거는 절대적 소멸이라고 해요. 자, 책 가보실까요? 권리의 소멸 쪽에. 소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상대적 소멸에 먼저 동그라며. 상가를 매매를 하면요. 상가를 뭐하면? 매매하면 매도인은 소유권을 가져요? 상실해요? 상실하죠? 반면에 누가 얻어요? 매수자가. 매수자는 소유권을 어떻게 해요? 취득하죠? 예. 그래서 이를 무슨 소멸이라고 합니다? 상대적 소멸이라고 한다. 상대적 소멸. 매매가 되면. 옆에다 적으시죠. 뭐가 되면? 매매는 무슨 소멸이다? 상대적 소멸이다. 반면에 빌라나 아파트를 때려 부시면 철거해버리죠. 그럼 빌라가 있는 거야? 아예 없어지는 거야? 그걸 무슨 소멸? 예, 상대적 소멸이 시험에 나온다. 시험에는. 자, 그럼 권리가 바뀌는 걸 변경된다라고 그러죠. 그 변경되는 거 세 개로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위로 가시면 권리의 변경 나오죠. 권리의 변경. 변경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인이 바뀌는 거. 가게 주인이 바뀌면 무슨 변경? 주체의 변경. A가 상가를 B에게 팔았어요. 그럼 A는 주인이 원래 주인이 누구로 넘어가요? B로 넘어가죠? 내용이 바뀐 거예요? 주체가요? 주체가. 이를 주체의 변경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 내용의 변경의 두 줄이요. 여기서 시험에 중요한 거는 내용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림에다 이걸 한번 삽입을 해볼까요? 갑이 가지고 있는 도자기를요. 구려청자 도자기를 B가 을이 10억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럼 갑은 뭐를 줘야죠? 갑은 도자기를 넘겨줘야죠. 매수인은 뭐를 주고요? 대금 10억 주면 되죠. 근데 도자기가 이 사람의 관리 소홀로 깨졌어요. 도자기가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 망가졌어. 그죠? 깨졌어. 원래는 뭐를 줘야 되는데요? 도자기를 줘야 되는데 깨져서 못 주게 됐죠? 그럼 이 채무는 뭘로 바뀌어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요. 채무가. 본래 채무는 뭐였어요? 본래는 건물이 아니라 도자기 주는 거죠? 도자기를 줘야 되는데 그게 깨져가지고 못 주게 됐죠? 그럼 뭘로 바뀐다고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요. 이것을 무슨 변경? 내용의 변경이라고 한다. 따라서 채무가 없어진 거예요? 바뀐 거야? 무슨 채무에서? 도자기 인도 채무에서. 그죠? 도자기 인도 채무가 뭘로 바뀌었어요? 이를 무슨 변경? 내용의 변경이라고 한다. 내용이 바뀌었다. 그럼 같은 맥락으로 빌라를 10억에 계약했다고요. 근데 빌라가 불나버렸죠? 그죠? 그럼 못 주게 됐죠? 그럼 이 채무가, 본래 채무는 뭐예요? 본래는 건물 인도하는 게 본래 채무죠? 근데 불나서 못 주게 되면 그 채무가 뭘로 바뀌어요? 이를 무슨 변경? 내용의 변경이라고 한다. 오케이. 여긴 매우 중요해요. 본래 채무가 이행불능되면, 여기 이행불능에 이렇게 삼각형 넣어볼까요? 이행불능돼서 무슨 채무로 바뀌는 거?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죠? 그럼 채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동일성을 유지해요?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뭐예요? 존속하는 거죠. 이것을 무슨 변경? 내용의 변경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리고 모든 채무는 민법에서 없어지는 거야, 바뀌는 거야? 뭘로 바뀌어요? 손해배상 채무로 궁극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채무는 궁극적으로 뭘로 귀결이 된다? 손해배상 채무로. 이거를 무슨 변경? 내용의 변경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 다음 작용의 변경이 이렇게 밑줄 그어보실까요? 1번 저당권이 없어지면 변제하면 내가 빚 갚으면 없어지죠? 그럼 뒤에 있는 몇 번 저당권이? 2번 저당권이 순위 승진하지요? 이거를 무슨 변경? 작용 순서가 2번에서 몇 번으로? 1번으로. 2번이었던 저당권이 몇 번으로? 무슨 변경? 작용의 변경이라고 한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권리의 변경에는 몇 개가 있습니다. 자, 주체만 써볼게요. 첫째는 주체의 변경, 두 번째는 내용의 변경, 세 번째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뭐입니다? 내용의 변경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발표하실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권리 변동을 정리했어요. 권리가 취득되고 사라지고 변경되는 거를 축약해서 뭐라고 그럽니다? 권리 변동이라고 한다. 그죠? 그죠? 세상의 모든 권리는 이렇게 변해요. 변해. 우리 인생이 변하듯이. 그죠? 우리 사람도 태어났다가 살고 살다가 뭐예요? 마지막에 죽죠? 그죠? 권리도 태어났다가 변질되다가 어떻게 해요? 사라지죠? 똑같다고요. 인간은 생로병사라고 그러는데 법에서 뭐라고 그래요? 권리 변동이라고 그래요. 용어만 조금 치환됐어요. 그죠? 본질은 맥락은 똑같아요. 자, 그럼 권리는 저절로 생겨요? 일정한 원인이 있어야 생겨요? 원인이 있어야 권리가 생기죠. 그 권리가 생기는 원인 쪽 살펴봅니다. 권리가 변동하게 되는 뭐를요? 원인입니다. 원인. 옆에다 이렇게 써보실까요? 내가 뭐를 하면, 계약을 하면, 뭐를 하면, 계약을 체결하면 뭐가 생겨요? 권리만 생겨요? 의무도 생겨요? 권리나 의무가 생겨요. 그죠? 뭐 때문에? 계약 때문에. 계약을 민법 총칙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법률행위라고 불러요. 계약을 뭐라고 불러요? 법률행위요. 앞으로 법률행위라고 쓰고 읽을 땐 뭐라고 읽어요? 계약.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집이요. 내 집이라는 저 권리가 꼭 계약만으로 생기는 건 아니죠. 예. 상속으로도 생겨. 그죠? 계약만으로 생겨요? 상속으로도요? 상속으로도 생기죠.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나한테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해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 개인에게, 어떤 사람에게 권리가 생기는 메커니즘에는 크게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뭐가 있어요? 계약, 법률행위. 또 하나는 뭐? 법률 규정.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개를 포괄적으로 묶어서 이 두 놈을요, 포괄적으로 녹여낸 개념이 뭐예요? 법률 요건이에요. 이 둘을 묶어가지고 하나로요, 크게 뭐라고 불러죠? 크게요? 법률 요건이라고 불러요. 이 두 친구를요, 법률 행위하고 또 하나 뭐를요? 법률 규정.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에 의해서 뭐가 생기게 돼요? 권리가 생기게 되죠? 그걸 넓은 의미로 뭐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법률 요건이라는 큰 용광로 같은 그릇 안에 뭐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두 가지가 있다. 됐을까요? 오케이. 모든 권리가 변하는 큰 그릇을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됐나요? 예. 자,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아파트 가지고 있는 갑이 집을 얼마에 내놨어요? 5억에 판다고 내놨죠? 이걸 청약이라고 그래. 청약. 옆에다 3월 1일 옆에다가 이 청약을 한 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 법률 사실. 청약을 무슨 사실? 법률 사실. 아직 계약은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죠. 부동산에 내놓기만 했죠. 5억에 판다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한 달 뒤에 매수자 을이 얼마에 사겠다고? 5억에 산다라고 매매 합의를 했죠. 그럼 합의를 했으니까 매매 계약이 된 거죠. 매매 계약이 됐으니까 이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법률 행위를 했다 이거죠. 뭐를 했다? 법률 행위를 했다. 그럼 우린 두 가지가 지금 여기서 구별되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거 청약을 한 거죠. 청약은 아직 계약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법률 사실이라고 불러요. 법률 사실. 아직 계약은 맺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한 달 뒤에 뭐가 됐어요? 매매가 됐죠. 매매 합의를 뭐라고 그러죠? 법률 행위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구별할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뭐하고 뭐가 달라져야 돼요? 법률 사실과 법률 행위가 다른 거예요. 됐을까요? 오케이. 예, 그리고 석 달 뒤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럼 권리가 변했죠? 소유권이 이전했으니까 권리가 변했어요. 그죠? 권리가 변하도록 촉발한 건 뭐예요? 청약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서? 청약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서? 매매를 해서 권리가 변하게 됐죠?
예, 이 과정을 우리가 권리 변동이라고 한다고요. 권리 변동이 그럼 왜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매매 계약 때문에. 그죠? 매매 계약을 방금 뭐라고 그랬죠? 법률 행위라고 불렀어. 법률 행위. 내가 계약을 하니까 권리가 생기죠. 됐을까요? 오케이. 밑에 박스에 보시면 청약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사실이에요? 이렇게 밑줄 그어볼게요. 매매 계약은요. 매매 계약은 뭐라고 불러요? 법률 행위라고 불러. 매매 계약은 법률 행위. 그죠? 이 계약을 침으로써 뭐가 생겨? 소유권이 넘어가죠? 권리가 변하죠. 이때 권리 변동이 일어나기 위한 전제 조건, 그 전제 조건을 몽땅 묶어서 뭐라고 표현합니다? 법률 요건이라고. 그죠? 법이 요구하는 요건. 법이 요구하는 뭐를요? 요건을 구비해야만 뭐가 생겨요? 권리가 생기죠? 오케이. 법이 요구하는 뭐를요? 요건을 충족해야만 권리가 생깁니다. 그죠? 그 요건을 무슨 요건?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이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뭐가 생겨요? 예. 법률 효과, 권리가 생겨요. 옆에다 써보세요. 권리가 생깁니다. 예, 내란죄는 무조건 생겨요. 법이 하는 요구하는 요건 갖춰야 돼요. 법률이 요구하는 뭐를요? 요건을 충족해야만 뭐가 돼요? 내란죄가 예, 성립하게 돼요. 그거를 묶어서 뭐라고 표현해요? 법률 요건. 예, 민법에서는 법률 요건, 형법에서는 구속 요건이라고 그래요. 범죄 성립 요건을 구속 요건이라고 그래요. 중요한 거죠. 왜? 이 요건이요. 무슨 요건이? 법률 요건이 뭐 했을 때만 충족되어야만 뭐가 생겨요? 권리가 생기지.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를 충족했을 때만? 법률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오케이. 근데 그 법률 요건이라는 큰 용광로 속에 용광로 대따 큰 용광로 안에 두 개가 있다니까. 하나는 뭐가 있어요? 계약. 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계약을 법률행위. 그죠? 그 다음 상속은 법률행위예요? 법률의 규정이야. 그죠? 이거에 의해서 뭐가 생겨요? 권리가 생겨요. 이 두 친구를 녹여낸 것을 뭐라고 그러죠?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 법률 요건. 그래, 앞으로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했다. 내가 뭐를 했다? 매매 계약을 했죠. 그럼 매매 계약을 하면 다시 말해서 뭐를 한 거예요? 법률 행위를 저지른 거죠. 그죠? 그럼으로써 뭐가 생겼어요? 권리가 생겼어요. 권리가 생기죠? 뭐를 하면 생겨요? 계약을 하면. 근데 이 계약을 잘 보세요. 좁게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 넓게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이라고 돼요. 저는 생물학적 성이 남자죠. 남자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돼요. 그게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상. 그래, 앞으로 계약을 쳤다 이거죠. 그럼 계약을 뭐라고 해도 되고요. 법률 행위라고 불러도 맞는 거죠. 뭐라고 불러도 되고요. 다 돼, 다. 얘는 좁게 말한 거, 얘는 넓게 말한 거죠. 그죠? 예. 나 중국집 갔어. 좁게 말했죠? 그럼 넓게 말하면 뭐 갔어요, 나? 식당 갔어. 어제 밖에서 식당에 가서 먹고 왔어. 그죠? 넓게 말한 거고, 좁게 말하면 그 식당 중에서 어디를? 중식당을 갔어. 같은 거예요. 틀린 맥락이 아니에요. 그죠? 포괄적으로 멘트는 이제 좁게 멘트는 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앞으로 계약은 뭐라고 해도 좋고요. 법률 행위로 불러도 좋고 뭐라고 불러도 다 맞다 이거죠. 큰 구별 실익이 없다. 자, 그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재료를요. 하나하나의 재료를요.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계계 사실, 계계의 재료, 사실을 뭐라고 불러요? 법률 사실이라 해요. 매매 계약을 구성하는 청약. 청약을 아까 뭐라고 불렀죠? 법률 사실이라고 했어요. 청약은 아직 계약이 맺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청약은 법률 요건이에요? 법률 사실이에요? 사실이라고 그런다. 이 사실들이 뭐해서? 결합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 법률 사실엔 이제 이쪽으로 왔어요. 오늘 학습의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이번 시간 포인트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을 구별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법률 사실을 구별하는 거. 법률 사실. 법률 요건의 재료가 되는 것들. 뭐가 되는 것들? 법률 요건의 재료가 되는 애를 뭐라고 그래요? 법률 사실이라고 그러죠. 그 법률 사실이 일단 둘로 나눠져요. 용태라는 친구와 뭘로 나눠져요? 사건이라는 두 친구로 나눠져요. 용태는 여기다 써보실게요. 나의 정신이 관여해서 벌어진 것. 나의 뭐가 관여한 거? 정신이 관여한 거죠. 이것을 용태라고 그래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는 거냐? 뭐가 흘러가는 거? 시간이 흘러가는 거는 내 정신하고 관계가 있어요. 정신하고 무관한 거야. 무관하죠? 내가 졸고 있어도 세월은 흘러 안 흘러? 흐르지요. 이거를 사건이라고 그래요. 사건. 내 의지가 반영된 것은 뭐라고 그러고요? 용태라고 그래요. 용태. 내 의지나 정신이 관여한 거. 사건은 내 정신이 관여한 거에 무관한 거야.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그럼 시간이 흘러가도 권리가 생기나요? 생겨요. 그게 바로 취득시효예요. 몇 년이 흐르면? 20년이 흐르면 권리가 생기죠. 바로 무슨 시효? 취득시효로 소유권이 생겨요. 이거는 사건이에요. 사건. 시험 문제. 시간의 경과는 용태다 사건이다. 요거 시험 한 번 나왔어. 지금 35년간 한 번. 시간의 경과는 뭐에 들어갑니다? 사건이다. 그럼 용태는 내 정신이나 의지가 관여한 거죠. 거기에는 내 정신이 외부로 드러나면 무슨 용태? 안 드러나면 내부적 용태. 다시 외부적 용태는 내 정신이나 의지가 적법하게 드러나면 무슨 행위? 적법행위. 법질서를 벗어나면 위법행위. 오케이. 따라서 내 정신이나 의지가 법질서라는 경계선에서 경계선을 놓고 경계선 안으로 오면 무슨 행위? 경계선을 벗어나면 오케이. 그 위법행위에 뭐가 있어요? 채무불이행과 뭐가 있다? 불법행위가 있다. 법질서를 벗어난 거죠. 채무불이행은 뭔가요? 계약 위반이죠. 써보세요. 채무불이행은 뭐라고 표현해요? 계약을 불이행한 거. 계약 불이행. 불법행위는 내가 다른 사람의 재산권에 피해를 준 거죠. 이는 불법행위. 이건 다 적법한 거예요? 법질서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 무슨 행위에 들어갑니다? 위법행위. 그죠? 자, 적법행위는 다시요. 법질서 안에 들어온 적법행위는 의사를 표현한 거 있어. 그죠? 계약을 했다가 파기를 했어. 파기하는 게 뭐가 있어? 취소나 해제가 있죠. 이거는 내가 뭐를 한 거예요? 의사 표현을 한 거야. 그죠?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의사 표현한 거예요. 그죠? 내용 증명을 보내서. 옆에는 준법률행위가 있어요. 준법률행위는 옆에다 쓰세요. 법률의 규정으로. 무슨 규정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뭐에 따라? 법률에 규정한 대로 효과가 생기는 거야. 뭐의 규정대로 생겨요? 법률의 규정대로. 법률이 뭐한 대로? 규정한 대로. 법률이 규정한 대로, 법률이 뭐한 대로? 효과가 생기지요. 이거를 묶어서 뭐라고 표현합니다? 준법률행위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어는 바로 이거예요. 준법률행위를 깨뜨리는 거예요. 의사표현을 해서 어떤 권리가 생기면 이는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의사표현을 해서 어떤 권리가 생기면 뭐라고 표현해요? 법률행위. 그죠? 내가 매매계약을 했어. 아파트. 그러면 법률행위 한 거죠? 준법률행위는 계약을 친 게 아니에요. 계약을 친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대로 뭐가 생깁니다? 효과가 생깁니다. 그죠? 그럼 법률행위는 내 의사대로요. 내가 의혹한 뭐대로? 의사대로 매매가 되는 거야. 10억에 팔면 10억에 되고 5억에 계약하면 5억에 계약이 되는 거지. 이게 법률행위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내 뭐대로? 의사대로, 내 뜻대로. 내 의사대로 권리가 생겨요. 10억에 팔면 10억에, 5억에 팔면 5억에. 준법률행위는 의사가 아니라 뭐대로? 법대로 효과가 생기는 거야. 이 준법률행위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습니다? 표현행위.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이번 시간에.
B가 A에게 돈 1억을요. 1억을 빌려주면 돈 1억을 빌려주는 걸 우리는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무슨 계약이라고 해요? 소비대차 계약. 계약했죠? 법률행위 한 거죠. 돈 꿔달라고 해서 친구한테 1억을 꿔줬어요. 그럼 B한테는 뭐가 생깁니다? 채권이요. 대여금 채권 1억 생겼죠? B는 돈 꿔갔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채무. B 생겼죠? 얼마가? 1억이죠. 오케이. 소비대차라는 계약을 했죠? 법률행위를 한 거예요. 그죠? 오케이. 또 빌려달라고 그래. 안 빌려줬어. 법률행위 안 됐어. 그죠? 빌려달라고 해도 안 빌려줬죠? 계약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합의가 돼야죠. 얘가 아무리 꿔달라고 그래도 꿔달라고 청약을 해도 얘가 안 꿔줬어. 야, 내가 이자 200% 줄게. 안 빌려줘. 왜? 너 신용이 너무 나빠. 계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얘가 청약을 한 거는요. 청약을 한 거는 법률 행위를 한 거예요. 법률 사실만 있는 거야. 법률 사실만 있는 거죠. 돈을 빌려주는 소비대차 계약을 해야 뭐가 이루어져요? 법률 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청약만 했다. 돈 또 빌려줘. 안 빌려줘 너한테. 너 못 믿어. 그럼 뭐만 있어요? 채권만 있는 거죠. B한테는 뭐만 있습니다? 채권만 있죠. 그죠? 이때 채권을 딴 사람에게 넘기면 채권이 어떻게 해요? 넘어가죠. 권리가 변하죠. 자, 그런데 B가 채무자에게 연말까지 돈을 갚아달라고 어떻게 했어요? 채고를 했어요. 돈 빌려간 1억 어떻게 해달라고? 갚아줘라고 뭐를 하면? 채고장을 보내죠. 이번 달까지 갚지 않으면 1억을 상환하지 않으면 네 집에 압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압류할 예정임을 뭐합니다? 알립니다. 압류를 한 거에 할 예정이라고요. 그럼 얘가 어떤 의사를요? 어떤 의사를 통보했어? 의사가 있다는 걸 통보했어요. 압류할 예정이라는 걸 통보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채고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채고예요. 채고장을 보냈잖아요. 이번 달 말까지 빌려간 1억을 갚으라고. 못 갚으면 압류할 예정이다. 됐나요? 우리 핸드폰 요금 안 내면, 깜빡이도 안 내면, 계좌에서 돈 안 빠져나가면 뭐가 나와? 통신사에서 체납금 얼마라고 날라오죠? 예, 며칠 안에 갚지 않으면 통화 정지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게 바로 뭐죠? 채고죠. 채고. 그거는 준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 이해되실까요? 따라서 채고는 법률행위에 들어가요? 준법률행위예요? 계약을 한 게 아니라고. 돈을 빌려주는 소비대차 계약을 친 게 아니죠. 압류할 예정이라고 알린 거죠. 무슨 의사를 알렸어요? 채고할 의사를 알렸죠. 의사의 통지라고 그래. 의사의 통지. 그죠? 자, 이번에는 B가 어떻게 했어요? 얘한테? B가 가지고 있는 1억의 채권을 누구한테요? C에게 넘겼다고. C에게 뭐 했다고? 양도했다고. 채권을 뭐 했노라? 양도했다고. 뭐를 했어요? 통지를 했어. 채권을 누구한테 넘겼다고? C에게. 내가 받을 돈을 C에게 넘겼다고. B가 누구한테요? A에게 어떻게 했어요? 통지를 했어. 아까는 뭐를 통지했어요? 의사를 알렸죠? 이번에는 뭐를요? 채권이 뭐 했노라? 양도됐노라 라는 걸 알렸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관념의 통지라고 그래요. 무슨 통지? 관념의 통지요. 통지를 한 거야. 통보를 한 거야. 채권을 B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누구한테 넘겼노라? C한테 넘겼노라 라는 뭐를요? 관념, 다른 말로 사실을 알렸다. 사실의 통지라고도 합니다. 사실의 통지. 채권을 넘긴 게 아니라 뭐라고요? 채권을 뭐 했노라? 양도했다는 뭐를요? 사실을, 그 사실이 있었던 거를 얘가 알린 거야. 위에 채권은 뭐를 알렸어요? 의사를 알렸죠? 어떤 의사를 통보했어요? 압류할 예정이라고. 뭐 할 예정이라고? 이번 달 말까지 돈 상환 안 되면 압류할 예정이라고 알렸죠? 채고를 했죠? 채고는 의사를 알린 거야. 그죠? 밑에는 의사를 알렸어요? 사실을 알렸어요? 채권을 내가 누구한테? C에게 뭐 했노라?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린 거죠? 이를 무슨 통지? 관념의 통지라고 한다. 뒤에 가보실게요. 뒤에 보면 긴 서술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딱 하나입니다.
준법률형이라고 된 동그라미 2번에 여기 별 3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파트는 준법률형이 딱 하나. 준법률형에는 법률이 규정한 대로, 뭐가 규정한 대로? 법률이 규정한 대로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거를 대표하는 것이 표현행위에 있습니다. 그죠? 표현행위. 대표적으로 의사의 통지에 속하는 최고, 관념의 통지에 속하는 사실의 통지. 그죠? 사실의 통지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있습니다. 여기에 별표하실게요. 점이 3개가 있잖아요. 그죠? 세 번째 점에 보면 채권 이력을 뭐 한다고? 양도한 거예요. 양도한 사실을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이를 관념의 통지, 다른 말로 무슨 통지라고 돼요? 사실의 통지라고 돼요. 의사의 통지는 최고가 대표적이죠. 관념의 통지는 뭐가 대표적이에요? 채권을 뭐 한다고? 양도한다고 통지하는 거죠. 통지라는 말이 꼭 들어가. 통지라는 말이. 그럼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승낙 기간을 뭐 해서? 지나서 뭐 했노라? 연착되었노라 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사실을 통지하죠. 통지를 또 하죠. 승낙이 뭐 했노라? 연착되었노라 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무슨 통지? 관념의 통지라고도 하고 사실의 통지라고 한다. 이 독일법을 뺏겨가지고 이래요. 이게 학자들마다 번역하는 용어가 달라요. 같아요.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요, 준법률행위요? 내 의사대로 생겨요, 법대로 생겨요? 법대로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의사의 통지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관념의 통지가 있다. 의사의 통지를 대표하는 건 뭐죠? 최고. 관념의 통지를 대표하는 건 뭐죠? 승낙이 뭐 했다고요? 연착되었다. 승낙, 연착 통보죠? 승낙이 뭐 했다고? 연착되고 통지하는 거. 그 다음에 채권을 뭐 했노라? 양도를요. 채권에 뭐를 통보하는 거? 양도를 통지하는 거. 이거는 대표적인 뭐에 들어갑니다? 준법률행위에 들어갑니다. 시험 문제 이거예요. 다음 중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거를 모두 골라라. 그럼 뭐 그러면 되죠? 최고, 그 다음에 승낙, 연착 통지, 그 다음에 채권, 양도의 통지. 됐을까요? 오케이. 이 준법률행위를 뚫고 지나가는 것이 이번 시간의 핵심 주제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키워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권리 변동은 권리가 취득되어서, 그죠? 변해서 사라지는 것을 권리 변동이라고 한다. 이때 권리가 취득되어지는 것은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다.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무슨 취득? 그죠? 그 원시 취득에 속하는 게 몇 개? 6개가 있다. 그죠? 시, 신, 가, 발, 유무. 이때 매매나 상속은 무슨 취득입니다? 승계 취득 중에서 무슨 승계? 이전적 승계. 저당 설정은 설정적 승계다. 그죠? 설정적 승계. 구별되시죠? 예. 그 다음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뭐라고 그러죠? 법률 요건. 법이 요구하는 요건이 법률 요건이죠. 그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재료를 뭐라고 그러죠? 법률 사실이라고 그런다. 법률 사실에는 용태와 사건이 있다. 용태와 사건이 있죠? 얘네 몰라도 돼. 법률 사실을 대표하는 게 뭐다? 얘는 기억해야 돼. 얘는. 됐죠? 준법률행위에는 뭐하고 뭐가 있습니다? 의사의 통보와 또 하나는 관념의 통보,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의사의 통지를 대표하는 거는 최고장을 보내는 거다. 최고장을 보내면 여기 보실까요? B가 A한테 아까 어떤 최고를 했어요? 이번 달 말까지 1억을 뭐 해달라고? 갚아달라고 최고를 했죠? 안 갚으면 뭐 할 예정이라고요? 압류했어요? 압류할 예정이라고? 압류할 의사가 있다는 걸 통보했죠? 그걸 무슨 통보? 의사의 통보죠. 그럼 이렇게 최고를 보내면, 최고장을 보내면 법에서 어떤 효과를 주느냐면 시효 기간을 6개월 연장해요. 최고장을 보냈죠? 그럼 써보실게요. 법에서 어떤 효과를 줘요? 시효가 6개월 연장돼요. 법에 의해서. 뭐를 보내면? 최고장을 보내면 이제 최고마다 달라지는데
각각 최고마다 효과가 각각 달라져요. 최고를 하면 어떤 일이 생겨? 이럴 때 대여금 채권 빌려준 사람이 최고를 하면 6개월간 뭐가? 시효 연장이 된다. 시효 연장. 그리고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내버려두면 시효로 없어지죠. 없어지기 전에 뭐를 보내면 되죠? 최고장을 띄우면 시효가 6개월 또 연장돼. 그럼 6개월 되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최고장 보내면 돼. 그죠? 돈 갚으라고. 최고했죠? 그럼 또 어떻게 돼? 시효가 또 연장돼요. 이거는 내 의사에 의해서요? 법에 의해서요? 준법률행위죠. 대표적으로 채구가 거기에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 관념의 통지는 꼭 뭐가 들어가요? 통지가 들어가죠? 승낙이 뭐 했다고요? 연착했다는 사실을 알린 거죠? 사실을 알린 거예요. 이것도 그죠? 채권을 뭐 했노라?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린 거죠? 이거는 의사를 알린 거고 이거는 사실을 알린 거예요. 구별되죠? 오케이.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